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2장 품질의 선구자 그리고 18장의 4차 산업혁명과 품질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우코닝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 최대의 실리콘 기업인 다우코닝의 스테파니 번스 회장의 품질 전략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코닝은 스테파니 번스 회장이 취임하면서 혁신 전략으로 스마트 이노베이션을 표방을 했어요. 스마트 이노베이션이란 뭐냐면은 사람, 프로세스, 제품 그 이상의 즉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제공함으로써 기업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다우코닝의 품질 전략의 목표는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고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토탈 솔루션 제공으로서 달성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략으로는 고객의 니즈를 먼저 캐치하고 듣고 이해하고 만족시킴으로써 토탈 솔루션의 해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니즈를 듣는다고 해서 세 가지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프로세스, 제품. 자, 그러면 사람 중시 경영이라는 건 뭐냐? 사람 중심이라는 게 인재가 기업의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재를 중시한다 그런 얘기예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민사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없는 인사, 유연시간 근무제, 업무와 개인생활의 효율 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홈오피스 제도, 즉 재택근무죠. 또 등등 복지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품질 전략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사람이 곧 제품을 만들고 제품은 좋은 품질의 제품이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사람 중시 경영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프로세스 혁신, 경영 시스템의 혁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거죠. 현재의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거예요. 성장성 있는 비즈니스를 찾아서 투자하고 미래 산업을 키운다. 이게 프로세스 혁신이에요. 다우코닝이 얘기하는. 그 다음에 제품 이상의 것을 제공한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고객이 원하는 것 이상을 가치를 제공하는, 고객 가치를 만족시키는 그런 것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다음 현대모비스의 품질 경영 사례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한국일보 기사에 보시면은 한국이 최고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런 타이틀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국 자동차 부품의 품질이 엄청나게 향상됐다. 지금 현대모비스의 얘기예요. 현대모비스의 제품들이 벤츠나 BMW, 도요타 같은 세계 최고의 기업들의 자동차 회사들에게 납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현대자동차에 납품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품질이 기업 경영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자동차의 어떤 그 최신형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품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품질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품질 전략 시청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품질 인프라스트럭처의 기반 위에서 사람, 업무, 제품, 서비스,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이후에 설계 품질, 부품 품질, 제조 품질, 물류 품질, 사후 품질을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품질의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그 위에서 설계 같은 거, 부품이나 제조 이런 운영 시스템의 품질을 확보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사적 품질 경영 시스템을 정착을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이것은 PI라는
핵심 품질 지수를 개발해서 운영토로 하겠다. 그리고 협력사 품질을 평가하는 MQRS를 개발해서 실시를 했고요. 임직원들에게 품질 대학을 개설해서 품질 문제 해결 기법을 교육을 시켰다. 품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품질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것들을 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최근에 미국의 JD 파워가 실시한 초기 품질 지수 조사에서 토요타를 제치고 세계 3위를 차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현대모비스 품질 경영 전략이 성공했다. 그런 얘기죠. 품질의 선구자들의 개념과 철학. 이번 장에서는 품질 선구자라는 건 뭐냐면 품질에 있어서 대가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가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떠한 품질 개념을 정립을 했고 어떠한 품질 도구들을 제시했는가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번 장에서 봐야 될 그런 대가들은 주로 이제 월터 슈아르트 지금 나와 있는, 그다음에 에드워드 데밍, 파이겐바움, 주란, 이시카와 일본 사람이죠. 크로스비, 다치오노, 이런 사람들의 개념을 우리가 공부할 예정입니다. 보시면은 대부분 다 미국 사람들이고 그 중에 일부가 일본 사람들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가적으로 품질에 대한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품질 대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그 도구들을 많이 개발을 했고, 그래서 품질 선구자들 하면은 대부분이 미국과 일본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슈아르트의 품질의 개념과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아르트는 공정의 관리에 중점을 둔 사람이에요. 공정의 변동성을 축소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공정이란 건 뭐죠?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프로세스란 거는 산출물을 그러니까 원자재를 투입해서 산출물로 만들기까지 그 공정을 얘기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정의 공정이 변동성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올바른 품질의 제품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계적 품질 관리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슈아르트는 SQC를 주장했죠. 통계적 품질 관리, Statistical Quality Control 해가지고 통계적 품질 관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슈아르트는 품질의 변동과 샘플링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제품의 품질에는 항상 품질 변동이 발생한다. 왜 그러냐면은 통계 기법에서는 항상 오차가 발생하게 돼 있잖아요. 품질 변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품질의 변동에서 우연적 변동과 조직적 변동이 있는데 우연적 변동과 조직적 변동에서 우리가 데밍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죠. 우연적 변동이 85% 정도를 차지하고 조직적 변동이 한 15%를 차지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은 조직적 변동이다. 우연적 변동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직적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슈아르트는 통계 기법과 샘플링 이론, 확률 이론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슈아르트의 가장 큰 업적은 공정의 관리도, 컨트롤 차트라는 걸 개발을 했어요. 뒷페이지에서 이제 컨트롤 차트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관리도란 건 뭐냐면은 공정의 흐름을 추적해서 불량이 발생할 경우에 그걸 해결하고 다시 또 공정을 진행하도록 하는 이런 도구예요. 그래서 이 공정관리도는 지금도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자, 공정관리도를 한번 보시죠. 페이지. 공정관리도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가운데 이 선이 뭐냐면은 중심선이에요. 중심선. 센터 라인이라고 해서 CL선이라고 그래요. CL. 센터 라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정을 관리하는 데서는 관리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는데, 이 윗부분에 있는 이 선을 갖다가 관리 상한선 UCL 이렇게 합니다. Upper Control Lin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을 이 밑에 있는 부분을
관리 하한선 LCL Lower Control Line 해가지고 컨트롤 라인 이렇게도 얘기하고 컨트롤 리미트 얘기합니다. 한계 이렇게 리미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UCL Upper Control Limit 그다음에 LCL은 Lower Control Limit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관리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 존재하면은 이 안에 존재하면은 공정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관리도를 만들어 놓고 관리도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관리도가 어떻게 이 그래프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고 하면서 말하자면 예방적 관리도 할 수 있는 거죠. 볼까요? 이 관리도를 보면은 정상적으로 이 중심선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진행되고 있죠. 잘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정은 별 문제가 없다는 뜻을 의미하는데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가지고 밖으로 나간다 할지 또 아니면 위로 계속 상향 곡선을 그린다 할지 하면은 이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밑에만 계속 밑으로 깔려서 간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정 관리도를 그릴 때 여기하고 여기는 지금 관리 상한선 밖으로 나와 있는 거죠. 터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때는 공정을 스톱하고 이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한 다음에 다시 공정을 진행한 이게 관리도를 인용하는 방법입니다. 관리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또 배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데밍이라는 학자예요. 데밍은 당초에는 통계학자였어요. 통계를 전공한 사람이었는데 데밍은 현대 품질관리의 아버지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죠. 데밍이 주장한 것은 공정과 생산 시스템을 분석해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통계적 방법을 사용할 것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SQC에 기반을 해서 SQC는 통계적 품질 관리라는 얘기죠. SQC에 기반을 해서 공정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로 사용한 기법으로 샘플링 기법, 관리도, PDCA 사이클 등을 사용을 했어요. 슈아르트의 통계적 방법인 SQC에 영향을 받아서 연쇄 반응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죠. 연쇄 반응은 제가 뒤에서 다시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데밍의 연쇄 반응은 이거예요. 자, 그동안에 우리는 학자들이 생산성과 품질의 관계는 생산성이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용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비용을 투자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봤는데 데밍은 이렇게 만연되었던 그런 인식을 완전히 부정을 했어요. 품질이 향상이 되면은 생산성이 오히려 증가한다, 향상된다 이렇게 봤어요. 왜 그러냐? 품질과 생산성의 관계는 품질이 좋아지면은 불량품이 없어지고 불량품이 없어지면 다시 재가공한달지 또는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성이라는 거는 비용이 감소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품질과 생산성은 오히려 그러니까 품질이 좋아지면 생산성 오히려 증가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데밍의 연쇄 반응은 이런 이 내용인데 출발점이 품질에서 시작을 해요. 보세요. 보면 품질이 향상되면은 재작업하거나 실수하거나 낭비해서 하는 낭비로 인한 비용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품질이 높아지면은 재작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비용이 감소되면 아까 말한 대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거죠. 그죠? 생산성이 향상되면 고품질의 제품을 저비용으로 납품이 가능한 거예요.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품질이 좋아지면서 가격을 낮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면은 결국은 뭐예요? 시장에서 물건이 많이 팔리게 되고 시장의 마켓 셰어,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지면 기업은 또 어떤 조치를 해야 돼요? 마켓 시어가 높아지면은 매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물량을 납품하기 위해서 기업은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생산 캐파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생산 캐파를 늘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고용이 창출된다는 거예요. 즉 실업 문제가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이 향상되면은 고용이 창출된다는 이런 이론을 제시한 게 이게 데밍의 연쇄 반응이에요. 아시겠어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데밍은 연쇄 반응이라는 이론을 제시했다. 그 다음에 데밍은 품질과 생산성의 상반관계를 부정했다. 아까 설명했죠. 자, 그럼 데밍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데밍은 통계학자인데 일본이 전후에 2차 대전 후에 패망을 했어요. 패망한 뒤에 완전히 일본이 초토화된 상태에서 일본을 어떻게 다시 부흥을 시킬 건가 해가지고 일본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러면 품질을 향상시켜 가지고 일본 제품의 어떤 그 뭐죠? 일본 제품을 미국 제품처럼 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품질 향상을 적극적으로 범국가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은 그 당시에 품질이라는 의미도 별로 몰랐고 그 다음에 품질 관리나 이런 저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데밍을 연사로 초빙을 한 거예요. 미국의 데밍 연사로 초빙해가지고 데밍 박사가 일본의 기술자들을 훈련시키고 거기에 와가지고 데밍은 통계적 기법 SQC에 대한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죠. 품질에 대한 것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통계 기법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본은 일본 사람들이 통계 기법을 듣고 이런 것도 있구나 감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제품들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전후에 60년대, 70년대 들어가지고 미국 시장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일본이 경제적인 부흥을 하게 되고 지금처럼 세계 강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데밍을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밍을 기리기 위해서 일본의 품질상을 데밍상이라고 해가지고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일본은 품질상을 데밍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데밍이 말하는 품질 개선에, 데밍의 품질 개선에 관한 14가지 요점, 14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영을 위한 14포인트. 품질은 작업자의 행위나 결과가 아닌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좌우된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데밍은 14가지의 말하자면 요점,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한 거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관된 목표를 가져라. 일관성을 가져라 그런 얘기죠. 확고한 목표와 가치관을 가져라.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철학을 정립하라. 어떻게 변했어요? 새로운 철학이라는 것은 과거 생산자 중심 시대에서 소비자 시대로 변화되었다. 그럼 우리가 품질을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죠. 새로운 철학을 정립해라. 그 다음에 대량 검사 방법을 사용하지 마라.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격에만 의존해서 협력업체를 평가하지 마라. 즉 원가만 낮추려고 생각하지 마라. 협력업체와 상생관계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원가를 감축하게 되면 불량품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5번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라.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프로세스 개선 없이는 품질의 개선이 없다. 향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신 훈련 기법을 도입해라. 일본은 계속 발전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최신 방법을 도입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경영자, 현장의 리더십을 강화해라. 그 다음에 뭐 밑에는 뭐 두려움을 제거하라, 자신감을 가져라, 뭐 그 다음에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해라, 자율 경영을 해라.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경영학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을 그 당시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수량을 너무 중요시하지 말아라. 품질을 더 중요시해라. 그런 얘기고. 장벽을 제거해라. 자기 개발을 해라.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 보면은 데밍이 오늘날에 우리가 경영학에서 많이 말하는 내용들을 그 당시에 벌써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뭐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시간관계 상 지나가도록 하고요. 데밍은 또 하나 데밍 사이클이라는 걸 제시를 했어요. PDCA 사이클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서 데밍 사이클을 제시를 했는데 이건 슈와르트가 개발해서 데밍이 이렇게 개선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밍의 PDCA 사이클은 프렌, 두, 체크, 액션의 네 가지 항목들이 품질과 연계시켜가지고 말하자면 사이클링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프레는 뭐예요? 계획이죠. 품질 설계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는 뭐예요? 두는 실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공정의 관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체크 확인하라는 거죠. 확인은 품질 보증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조치 개선이죠. 개선 품질 개선 조치 액션 품질 개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문제점을 발견하면 다시 개선 조치를 하고 다시 또 이걸 다시 플랜에다 집어넣어서 또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다시 플랜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확인해서 또 다시 이렇게 빙빙빙 사이클링 하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재설정 단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는데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되고 또 새로운 시스템에는 개선된 것들을 다시 표준화시켜야 또 집어넣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재설정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주란은 품질 경영에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주란. 우리가 전 시간에 품질의 의미 배우면서 fitness for use, 네? 사용 적합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주란이죠. 자, 그래서 주란은 앞에의 슈와르트나 데밍이 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시스템, 경영의 측면에서의 품질 관리를 중요시했어요. 경영 측면. 아무리 담당자들이 잘해도 의미가 없다. 시스템이 과연 품질을 이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응? 주라는 기본적으로 품질을 사용에 대한 적합성으로 정의를 했잖아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사용 적합성의 개념이죠. 응? 그래서 품질 불량의 80%는 경영층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라는 품질 3분법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어요. 품질 3분법이 나오죠. 품질 3분법. 그래서 품질 3분법은 아까 데밍의 PDCA 사이클과 비슷한 개념인데 여긴 세 가지. 품질 계획, 품질 통제, 품질 개선의 세 가지 사이클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란의 품질 3분법 또는 품질의 3위일체 또는 주란 스틸로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란은 이 세 가지 품질 3분법을 제시하면서 품질 계획은 뭐예요? 고객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객 욕구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품질에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품질 통제, 통제 대상을 뭘로 할 것인가? 설정하고 또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통제 정보에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품질 개선은 측정에서 나온 개념을 다시 개선을 하고 또다시 품질 계획에다 집어넣어서 또 업그레이드 시킨 그러니까 품질 개선에 나온 내용을
품질 계획에 넣어가지고 표준화시켜가지고 다시 또 품질 계획을 수립하고 또 통제하고 운영하고 측정하고 해서 또 개선을 하고 개선을 해서 나온 걸 다시 또 이렇게 사이클을 계속하자는 거예요. 이게 부주란의 트릴로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란을 정리를 하면은 주란도 대밍과 마찬가지로 대밍이 일본의 품질에 지대한 향상을 했잖아요. 일본 품질에 지대한 기여를 했는데 대밍이 미국에서 일본과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떠다 이제 빠질 때가 있어요. 빠질 때 대타로 주란을 맞으면 대타로 초빙을 한 거예요. 주란이 어떻게 보면 대밍의 대타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주란 역시 일본의 품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주란의 특징은 아까 말한 대로 경영 관리가 품질의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응? 시스템이 품질 향상의 1차적인 책임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응? 대부분의 품질 문제는 경영 측면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란은 품질 3분법을 주장을 했다. 품질 계획, 품질 통제, 품질 개선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죠. 자, 그럼 주란의 품질 3분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표에 보시면은 이게 품질 계획 단계예요. 응? 품질 계획 단계. 품질 계획 단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고객의 요구사항,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니즈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품질 계획에 반영한다는 거예요. 이 품질 계획 단계는 지금 현재 약 20% 정도의 분량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품질 통제 단계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계획했던 것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운영을 하면서 원래 20% 정도의 분량이 점점 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것들이 품질 개선 단계에 와서는 5% 4%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만큼 맞으면은 그 품질 분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줄어든 품질 분량의 이 내용을 갖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품질 계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표준화시키면서 현재 상태를 표준화시키면서 또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또 품질 통제를 하고 또 품질 개선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5%가 4% 3% 쭉 떨어지겠죠. 계속 떨어지면서 계속 이 사이클링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주란의 품질 3분법이에요. 대밍의 PDCA 사이클과 비슷한 개념이죠. 단계만 좀 줄인 거죠. 자, 금방 설명한 금방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 이 페이지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이겐바움이에요. 파이겐바움. 파이겐바움은 종합적 품질관리 개념 TQC의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에요. TQC, Total Quality Control이죠. 종합적 품질관리. 이건 뭐냐면은 품질 관리는 원래는 QC였잖아요. QC는 뭐예요? 퀄리티 컨트롤 해가지고 품질 담당자가 품질을 관리한다.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종합적 품질 관리 개념이라는 건 TQC는 전사적으로 품질을 관리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죠? 이 TQC의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SQC보다는 통계적 품질 관리 기법보다는 시스템을 통해서 품질을 관리해야 된다 하는데 주장을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파이겐바움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파이겐바움은 품질 코스트의 개념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PAF 모형을 주장을 했어요. PAF 모형.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코스트의 개념이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품질을 예방하고 평가하고 F는 품질 실패 이런 3가지를 가지고 모형을 제시를 한 사람이에요. 자, 주란이 주장한 품질 PAF 모형을 설명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PAF는 총 품질 코스트는 생산자 품질 코스트, 사용자 품질 코스트, 사회 품질 코스트 3가지가 있는데, 생산자 품질 코스트는 통제 코스트와 실패 코스트로 나눈다. 통제 코스트는
통제란 거는 컨트롤한다는 얘기잖아요. 품질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는 예방 코스트, P 코스트라고 해요. 평가, 품질이 제대로 되는가 평가하는 A 코스트, 어프레이저요, A 코스트. 그 다음에 실패 코스트는 내부 실패와 외부 실패. 산출물이 밖으로 나가서 고객한테 나가게 되면 EF 코스트, 즉 외부 실패 코스트가 되고,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 고객이 나가기 전까지는 IF, 인터널 페일러 해가지고 내부 실패 코스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품질 코스트는 소비자 부담 코스트, 소비자 불만 코스트, 평판 손실 코스트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 품질 코스트는 품질 불량은 사회에 대한 손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러한 PAF 모형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코스트에서 품질 코스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겐바움은 9M을 주장했는데요. 9M은 제품과 서비스 품질은 9가지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마켓, 고객이죠. 머니, 자본,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경영, 사람, 동기부여, 자재, 기계, 그 다음에 정보기술, 인포메이션, 정보기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리ኳ어먼트, 요구, 이런 것들에 의해서 품질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